(8년) 동안 손흥민 때문에 괴로웠다. 과르디올라의 극찬. 맨시티가 손흥민을 두려워하는 이유. 손흥민이 지난 7에서 8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는지 아는가? 맨체스터 시티는 15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와의 순영 경기에서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맨시티는 엘링 홀란드의 멀티골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홀란드는 후반 6분 케빈 더 브라이너의 도움을 받아 선취골을 뽑아냈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는 제레미 도쿠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켜 멀티골을 달성, 맨시티의 완승을 견인했다. 토트넘 주장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침묵했다. 1도움을 추가했다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은 도움은 물론 득점에도 실패하며 고개를 떨궜다. 손흥민은 후반 4분 선제골 찬스를 잡았다.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뒤에서 쇄도하던 손흥민은 재빠르게 중앙으로 침투해 슈팅을 시도했다. 아쉽게 손흥민의 슈팅은 에데르송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토트넘이 0에서 1로 뒤지던 후반 41분 손흥민은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존슨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볼을 따냈고 전력 질주하던 손흥민의 앞에 볼이 떨어졌다. 손흥민은 빠르게 볼을 치고 들어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슈팅은 슈테판 오르테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결국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는데 실패했고 후반전 추가 시간 홀란드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무너졌다. 이날 경기 승리로 맨시티는 아스날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반면 토트넘은 4위 아스톤 빌라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무산됐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리액션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후반 41분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치고 나갈 때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1대1 득점 위기에서 오르테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자 그대로 뒤로 누워버렸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르테가는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스날이 챔피언이 됐을 것이다. 손흥민이 7에서 8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는지 알고 있는가?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함께 우리에게 몇 골을 넣었는지 아는가? 난 안 돼. 설마 또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르테가가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줬다. 고 밝혔다. 이어 오르테가는 대단한 재능이 있는 선수다. 1대1 상황에서의 그의 모습은 내 인생에 있어 봐왔던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었다. 독일 문화에 절대 무너지지 마라는 문화가 있다. 정말 좋은 말이다. 그는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 뛰었으며 정말 믿음직스러운 키퍼다.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구단은 엄청난 선택을 했다. 고 덧붙였다.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럴 것이 손흥민은 유독 맨시티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18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2018에서 19시즌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2차전 합계 3골을 넣으며 맨시티를 탈락시켰다. 만약 손흥민이 그 골을 넣었다면 1에서 1로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맨시티는 골득실로 아스날에 밀려 1위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손흥민의 찬스를 막아낸 오르테가가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4연패의 청신호를 켰다. 2. 선 미래 불투명. 내년 계약 만료. 영 언론 충격 주장. 토트넘 900억 스페인 신성 노린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풋볼 팬캐스트는 16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가 불투명해 어시스트왕 영입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토트넘의 전설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캡틴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7어시스트를 기록한 5,200만 파운드, 약 900억 원 공격수를 노린다고 설명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비아레알이 에이스 스페인 신성 알렉스 바에나다. 바에나는 2001년생으로 만능 멀티플레이어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좌우 윙포워드, 좌우측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까지 가능하다. 주 포지션은 손흥민과 같은 왼쪽 윙포워드다. 오른발잡이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슷한 유형이다. 바에나는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 33경기, 유로파리그 8경기, 코파델레이 3경기에 출전했다. 총 5골 17도움을 기록했다. 2018년 비아레알에서 데뷔했다.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2023년 처음으로 A 대표팀에 입성했다.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와 높은 골결정력을 보유했다. 풋볼 팬캐스트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패한 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클럽 문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혔다. 여름 이적 시장 동안 토트넘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많은 시니어 선수들을 판매할 준비가 됐다. 토트넘은 더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다른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수를 찾는다. 손흥민의 계약은 내년에 끝난다. 스타 윙어 손흥민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며 우려했다. 이어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결과적으로 바에나를 노린다. 바에나는 최전방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제임스 매디슨과 경쟁도 가능하다. 데얀 클루셉스키의 일관성 없는 플레이도 걱정이다. 바에나는 측면과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흥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 매체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포스테코글루는 불과 5일 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미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3. 방출 1순위 설, 김민재. 절망 노, 투엘 애정 아직은 남았다. 마지막 승부 가능하다. 방출 위기에 처한 김민재가 유임 가능성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 사령탑 토마스 투엘 감독의 애정을 받으면서 희망이 생겼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은 2023에서 24시즌 기대 이하의 한 해를 보냈다. 그들은 2011에서 2012 시즌 이후 12년 만에 어떠한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지난 11년 동안 정상을 지켜온 분데스리가는 바이엘 레버쿠젠에 내줬다. 독일 축구연맹 포칼컵은 3부 리그 팀인 자르브리켄한테 지면서 조기 탈락했고 시즌 개막전에 치르는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에선 RB 라이프치히한테 0에서 3으로 완패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선 4강에 진출해 결승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차전 합산 스코어 3에서 4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뮌헨의 2023에서 24시즌은 무관으로 확정됐다. 올 시즌 트로피를 단 한 개도 들어 올리지 못했기에 뮌헨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대대적인 선수단 개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에 영입된 김민재가 1년 만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매체 TZ는 15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의 변화가 임박했다. 아마 작년 여름에 새로운 신입도 다시 이별을 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토마스 투엘이 잔류하든 한지 플릭처럼 널리 알려진 다른 이름이든 누가 뮌헨 감독이 돼 선수단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며 빌트에 따르면 1순위 방출 후보가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방출 리스트에 김민재 이름이 등장했다 라고 설명했다. 김민재에 대해 매체는 김민재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 미카 에르난데스의 대체자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됐다 라며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그는 뮌헨 이적 후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팀 동료의 부상으로 인해 겨울 휴식기 전까지 이 경기만 결장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즌의 중요한 국면에서 김민재는 뒤처졌고 부활한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겨울에 영입된 신입 에릭 다이어는 투엘의 신뢰를 누렸다 라며 빌트에 따르면 김민재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하지만 더 이상 불가능한 선수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외에도 프랑스 수비수 다요 오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누사이르 마즈라위, 킹슬리 코망 등도 방출 가능성이 있어 미넨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대대적인 선수단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후 올 시즌 전반기 동안 미넨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후반기에 더리우트와 새로 영입된 다이어에게 밀리면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다. 선발로 나오는 경기도 있었지만 이때 김민재는 부진한 활약을 펼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6일 하이덴하임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전에만 3실점을 허용하면서 2에서 3역전패 원흉으로 지목됐다. 이후 지난 1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이때 잘못된 판단으로 돌파를 허용하고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팀의 2실점에 모두 관여해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당시 토마스 투엘도 김민재는 너무 공격적으로 수비하면 안 된다. 공을 가져올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라며 김민재는 너무 욕심이 많다. 공에 대한 압박감이 없다. 너무 쉽게 플레이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김민재를 도울 수 없다. 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후반기 막판에 보여준 부진한 경기력은 방출설로 이어졌다. 독일 TZ는 지난 7일 김민재는 이번 시즌 미넨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가끔씩 보여줬다. 라며 레알 마드리드와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보여준 이번이 실책은 그의 평판을 악화시켰다. 라며 김민재가 이적 1년 만에 판매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트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번에 판매 대상이 아니었지만 레알과의 경기는 미넨 수뇌부가 생각을 제고하게끔 만들었다. 라며 이제 김민재의 이탈 가능성은 미넨 내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떠올랐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폴리가 김민재 복귀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라며 나폴리가 이적료 5천만 유로를 제시한다면 미넨은 김민재를 팔 의향이 있다. 라고 밝혔다. 미넨에서 1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김민재이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미넨을 떠나기로 했지만 잔류 가능성이 부상한 투엘 감독이 최근 김민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투엘 감독은 지난 13일 볼프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33라운드이자 미넨의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2에서 0으로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전적으로 김민재와 매우 행복했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레알과 첫 경기에서 김민재는 불행하게도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며 그는 아시안컵 전까지 모든 경기를 뛰었고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